제1장 후크. 때때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진실을 잊습니다. 어깨의 계급장이 다른 사람을 모욕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만함이 정의와 만날 때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차가운 한국 군사기지에서 강성호 대령은 30년의 복무 끝에 자신이 불가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제복 위의 별들은 그를 법 위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감찰이 왔을 때 그는 앞에서 젊은 여성 한 명만 보았습니다. 그는 결과 없이 모욕하고 보낼 수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한지원 대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침착했습니다.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한 시선 뒤에는 엘리트 707 부대에서의 10년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부대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강한 병사들도 부러뜨린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대중이 결코 듣지 못할 비밀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국방부 직속으로 주요 감찰관으로 일했습니다. 어떤 군사 기지보다 뛰어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이 입을 열고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무엇을 촉발시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한 여성에 대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부패의 네트워크를 드러낸 실수였습니다. 7일 안에 그의 경력은 무너졌습니다. 군단장이 소환되었습니다. 전국이 그를 보호했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힘이 계급에 있지 않고 진실성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감찰이 어떻게 30년의 경력을 쓸어버리고 육군 장군을 재판정으로 소환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에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와 닿았다면 구독해주세요. 내일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단어 수 250. 제2장 도입부. 제3군단 군사기지는 서울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산기슭을 따라 펼쳐져 있었고 철조망과 감시탑이 경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5,000명 이상의 병사들이 복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강성호 대령이 왕처럼 군림하는 곳이었습니다. 강성호는 오전 6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제복을 입었습니다. 어깨의 은빛 독수리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대령. 그 계급장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존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기지사령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장교들보다 훨씬 큰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3개의 침실, 그리고 개인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계급 때문이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강성호는 그 집을 얻기 위해 적절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공로가 아니라 연줄로 만들어졌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퇴한 장군이었고 그의 삼촌은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강성호는 항상 보호받았습니다. 그의 실수들은 무시되었고 그의 성공들은 과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성호는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 알았고 누구를 짓밟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기지를 걸어가며 병사들은 그를 보면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강성호는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여성 병사들에게요. 이병 김민주는 1년 전 이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21살의 젊은이로 조국에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꿈은 직업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성호는 그 꿈을 부쉈습니다. 민주는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오타를 냈습니다. 강성호는 그를 모든 병사 앞에서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달 동안 강성호는 민준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모욕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처벌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상급자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령에 대항하여 이병을 믿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민준은 막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자살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강성호는 한 번도 질문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 명의 병사들이 강성호의 학대를 견뎠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출을 요청했습니다. 일부는 침묵 속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완전히 군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성호의 힘은 단지 그의 계급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연결에서 왔습니다. 특히 표상원 장군과의 연결에서요. 표상원은 제3군단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성 장군이었고 수천 명의 병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성호의 멘토였습니다. 표상원과 강성호는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표는 소령이었고 강성호는 중위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같은 야망을 공유했고 같은 도덕성의 부족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시스템을 착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작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돈, 저기서 약간의 호의. 아무것도 너무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너무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들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돈도 커졌습니다. 이제 표상원은 군단장이었고 강성호는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수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거짓 계약, 가짜 공급업체, 그리고 사라진 예산. 돈은 군사 프로젝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것은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강성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도착하여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200km 떨어진 곳에서 한지원 대위는 다른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습니다. 35세로 미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다르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군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령이었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장군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군대의 명예에 대해 들었습니다. 봉사에 대해, 희생에 대해, 그리고 나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18살에 그녀는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요. 왜 군대에 가려고 하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여자로서 힘들 거야. 차별받을 거야. 하지만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요. 안에서부터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그녀는 뛰어났습니다. 학업에서 최고였고 체력 훈련에서 최고였습니다. 남성 동기들은 처음에 그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졸업할 때 그녀는 1등이었습니다. 소위로 임관한 후 그녀는 특수부대에 자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선발 과정은 잔인했습니다. 100명이 시작했고 10명만 끝냈습니다. 지원은 그 10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707에서의 10년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녀는 강철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녀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적진 깊숙이 작전을 수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묵 속에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치명적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군대의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권력 남용을 보았습니다. 부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보았습니다. 좋은 병사들이 나쁜 장교들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부대에서 젊은 병사가 자살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 병사는 상급자에게 학대받았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지원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군대는 또한 내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부패로부터, 학대로부터, 그리고 침묵으로부터요. 그래서 그녀는 707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엘리트 전투 부대를 떠나는지요? 하지만 지원은 새로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찰관이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감찰관으로서 그녀의 일은 군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패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학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찰관들은 종종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수십 건의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일부는 작았습니다. 경미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컸습니다. 주요 횡령, 학대, 심지어 범죄까지요. 그녀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얼음판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코 잊지 않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인정받았습니다. 1년 전 그녀는 주요 감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국방부 직속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기지든 조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교든요. 어떤 계급이든요. 그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임무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3군단에서의 정기 감찰이었습니다. 재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준 절차였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항상 철저했습니다. 그녀는 기지에 대한 배경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작은 불일치들이었습니다. 이상한 지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비공식적인 불만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고요. 그녀는 그녀의 팀을 소집했습니다. 3명의 젊은 감찰관들이었습니다. 모두 그녀에게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제3군단으로 갑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세요. 모든 문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를 하세요. 그날 저녁 지원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기지에 대한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무언가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년의 삶과 15년의 복무가 그녀에게 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딘가 저 밖에서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대받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침묵당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내일, 지원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군대를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남자의 오만함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성호 대령은 그날 밤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는 내일 그의 세계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어수 1500 제3장 촉발 사건. 다음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지원과 그녀의 팀은 7시에 제3군단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부 차량이 기지 정문에 멈췄습니다. 경비병이 그들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감찰관들은 항상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성호 대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병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량이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이 훈련장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감찰관들의 차를 보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소문은 군대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성호의 사무실은 본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큰 책상, 가죽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표창장들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전체 기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강성호는 그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긴장했습니다. 감찰이 온다는 것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표상원 장군이 전화했었습니다. 내일 감찰이 온다, 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정기 점검일 뿐이야. 평소처럼 해. 하지만 강성호는 걱정했습니다. 그는 숨길 것이 많았습니다. 횡령된 돈, 거짓 서류, 그리고 뇌물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을 잘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 뒤에 3명의 젊은 감찰관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깔끔한 제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성호는 지원을 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젊었습니다. 아마도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생각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쉬울 것입니다. 여성 감찰관을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대령님, 지원이 경례했습니다. 한지원 대위입니다. 국방부 주요 감찰관입니다. 강성호는 경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아, 그가 말했습니다. 감찰실에서 오셨군요. 앉으세요. 그의 어조는 무례했습니다. 마치 그가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원은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앉았습니다. 그녀의 팀도 앉았습니다. 대령님, 지원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기 재무 감찰을 실시하러 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예산 집행을 검토할 것입니다. 강성호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3년이요? 그건 꽤 오래된 것 아닙니까? 표준 절차입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문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요. 강성호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 참모들이 서류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문제 없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움직였습니다. 대령님, 작년에 이 부대는 새로운 통신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공급업체는 누구였습니까? 강성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대성테크놀로지입니다.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강성호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대성테크. 그들입니다. 흥미롭네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성테크놀로지는 1년 전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계약 6개월 전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장비를 공급했을까요? 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더듬었습니다. 아마도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회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5억 원짜리 계약에서 실수요? 강성호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감히 그를 이렇게 질문합니까? 그는 대령입니다. 그녀는 단지 대위일 뿐입니다. 계급 차이가 5단계나 됩니다. 대위,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저를 신문하는 겁니까? 저는 30년 동안 이 나라를 섬겼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래 복무했죠? 10년? 15년? 지원은 침착했습니다. 15년입니다, 대령님. 그리고 저는 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일입니다. 당신의 일? 강성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군사 업무 말입니다. 서류 작업이 아니라요. 그의 어조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지원의 팀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위 장교들이 감찰관을 협박하려고 시도하는 것을요. 하지만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제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협조해야 합니까? 당신이 누구인데 여기 와서 저를 의심합니까? 그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위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듣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찾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당신의 서류를 챙겨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진짜 문제들을 조사하세요. 지원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령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위협하고 계십니까? 위협, 강성호가 웃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을 넘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그가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요리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이나 돌보든가요. 지원의 팀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찰관이라고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망치려고 돌아다니는 계집년일 뿐입니다. 계집년. 그 단어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극도로 모욕적인 단어였습니다. 한국어에서 여성을 위한 가장 저속한 욕설 중 하나였습니다. 지원의 팀 중 한 명인 박준혁 중위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은 침착하게 그녀의 폴더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성호 대령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방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강성호는 웃었습니다. 범죄? 무슨 범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범죄입니까? 당신은 방금 근무 중인 장교를 성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극도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형법 위반입니다. 누가 당신을 믿겠습니까? 강성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령입니다. 당신은 단지 대위일 뿐입니다. 제 말 대 당신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이길지 압니다. 지원은 그녀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빨간 테두리가 있는 카드였습니다. 저는 단지 대위가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주요 감찰관입니다. 저는 장관 직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계급이든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의 계급도 포함해서요. 강성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불안함이 스쳐갔습니다. 지원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저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10년을 복무했습니다. 혹시 707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물론 그는 들어봤습니다. 707은 전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은 악명 높았습니다. 그가 더듬었습니다. 당신이 707 출신입니까? 10년 동안입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대위로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찰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그녀의 팀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중희 이 사무실의 모든 문서를 확보하세요. 아무도 이 방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김중희 국방부에 전화하세요. 즉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중희 표상원 장군의 사무실에 가세요. 그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세요. 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박중희는 문을 잠갔습니다. 김중희는 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중희는 방을 떠났습니다. 강성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의 전화에 손을 뻗었습니다. 표상원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그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이 감찰은 이제 형사 수사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의자입니다. 당신은 외부와 연락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대령님.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강성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30년 경력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두려움을요. 기지 밖에서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감찰관들이 왔습니다. 강대령의 사무실이 봉쇄되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속삭였습니다. 일부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희망했습니다. 특히 강성호에게 학대받았던 사람들은요. 마침내 누군가가 그에게 맞섰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지원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강성호의 금고를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박중희가 법적 명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열 권한이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그들은 빨간 폴더를 찾았습니다. 지원이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넓어졌습니다. 문서들이었습니다. 수년치의 재무 기록들이었습니다. 거짓 계약들이었습니다. 가짜 공급업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체들이었습니다. 모두 조심스럽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명단도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사업가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표상원 장군이었습니다. 지원은 강성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령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금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강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요. 밖에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의 불은 밤새 켜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지원은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요. 이것은 전체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단어 수 1475. 제4장 초기 전개 일부. 다음 몇 시간은 혼란이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강대령이 감찰관에게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단지 신문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원은 밤새 일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교대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빨간 폴더는 보물창고였습니다. 수년간의 부패가 조심스럽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계약들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억 원이 사라진 흔적들이었습니다. 대위님, 박중희가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스프레드시트를 가리켰습니다. 지난 3년간의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공식 예산서와 실제 지출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원이 물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만 30억 원입니다. 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부대만의 것이라면요. 전체 군단이라면 아마도 훨씬 더 클 겁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대들도 확인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같은 패턴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명단에 있는 모든 이름을 조사하세요. 명단에는 23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장교들이었습니다. 8명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받은 금액일 것이었습니다. 강성호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를 요구했지만 지원은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먼저 그녀는 그가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새벽 4시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대령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강성호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협조하세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누가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요. 그러면 무엇을 얻습니까? 강성호가 물었습니다. 감형입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협조한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성호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한다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감옥에서든 밖에서든요. 누가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성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표 장군만이 아닙니다. 그 위로도 올라갑니다. 훨씬 더 높이요. 지원은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강성호는 겁먹었습니다. 진짜로 겁먹었습니다. 단지 체포나 감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누가 그 위에 있습니까? 하지만 강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더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기지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하사 최진수였습니다. 그는 28세로 5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는 강성호 밑에서 2년을 일했습니다. 저는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가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지원이 물었습니다. 강 대령에 대해서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한 일들에 대해서요. 지원은 그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최진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강 대령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노예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성호가 어떻게 병사들을 언어로 학대했는지요. 그는 그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쓸모없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더 나쁜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단지 1시간 늦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가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일주일 동안 막사 청소를 시켰습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이민준이 있었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강대령은 그를 골랐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매일 괴롭혔습니다. 그의 일을 비판했습니다. 그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를 때렸습니다. 때렸습니까? 지원이 앞으로 기댔습니다. 예, 공개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요. 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멍들어 나왔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최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말한다면 더 나빠질까 봐요. 지원은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그를 찾았습니다. 막사에서요.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은 이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위해서요. 공식 보고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강대령이 그를 죽인 겁니다. 직접 손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는 죽인 겁니다. 지원은 메모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민준의 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그는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것이었습니다. 이것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강대령이 그에게 한 모든 것이요. 지원은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수가 떠난 후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명씩요. 각자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괴롭힘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여성 병사 이수진 일병이 왔습니다. 그녀는 2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 전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강대령은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저를 성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여러 번요. 지원의 손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제가 그의 사무실에 올 때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제 외모에 대해서요. 제 몸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 번은 그가 저를 만졌습니다. 어디를 만졌습니까? 수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허리를요. 그리고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예쁘다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에게 친절하다면 그가 저를 승진시킬 수 있다고요.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도망쳤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문제를 만든다면 제가 곤란해질 것이라고요. 지원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대령이 이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침내 누군가가 믿어준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지원은 15명의 증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각자 유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강성호의 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메모를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재무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그녀의 상사였습니다. 대위, 김 준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3군단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대령을 구금했다고요? 예, 준장님, 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중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재무 부패뿐만 아니라 심각한 학대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1명 이상의 장교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김 준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합니까? 예, 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제 지원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준장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률팀이 필요합니다. 내일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위요. 예, 준장님. 조심하세요. 큰 물고기를 건드리면 그들은 반격할 것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일기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민준이 썼습니다. 매일이 지옥입니다. 하지만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저는 단지 이병일 뿐입니다. 지원은 일기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헛되이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단어 수 1075. 제5장 초기 전개 2부. 다음 날 아침 표상원 장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참모장이었습니다. 장군님 문제가 있습니다. 참모장이 말했습니다. 제3군단에서요. 강대령이 구금되었습니다. 표상원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누가 감히? 국방부 감찰관입니다. 한지원 대위라는 사람입니다. 표상원은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단지 대위가 대령을 구금했다고? 무슨 권한으로? 그녀는 주요 감찰관입니다. 장관 직속이고요. 표상원은 전화를 3개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문제였습니다.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강성호가 말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그의 친구인 박 차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차관 도움이 필요합니다. 표상원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3군단에서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감찰관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를 통제해야 합니다. 박 차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지원입니다. 그녀는 불필요하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박이 말했습니다. 그 한지원이군요. 표 장군님 죄송하지만 그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은 차관입니다. 그녀는 장관의 특별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707 출신입니다. 당신은 707이 무엇인지 압니까? 표상원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죄송합니다, 장군님. 이번에는 혼자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표상원은 책상을 쳤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요. 장군들에게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지원을 건드릴 수 없다고요. 그는 마지막 선택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는 제3군단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그의 차는 3대의 호위 차량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곧장 강성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세게 두드렸습니다. 열어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중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 박이 격려했습니다. 비켜라. 표상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위한을 만나러 왔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박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보안 구역입니다.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표상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는 군단장이다. 내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입니다. 박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명령입니다. 이때 지원이 문에 나타났습니다. 장군님, 그녀가 격려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표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작은 여자였습니다. 젊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대위한,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장군님? 강 대령을 구금한 것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이 나라를 섬긴 훌륭한 장교입니다. 증거는 다르게 말합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증거? 표상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몇 가지 서류 오류? 그런 것들은 흔합니다. 지원은 그녀의 폴더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몇 장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표상원은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 계약서예요. 이것들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강 대령의 개인 금고에서입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신의 이름이 여러 의심스러운 거래에 나타납니다. 표상원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당신은 증거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조작입니까?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법정에서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군님 당신도 이제 수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표상원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나를 수사한다고? 나는 군단장이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 주요 감찰관입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계급은 당신을 법 위에 두지 않습니다. 표상원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듣게 대위. 나는 당신의 경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이 군대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것이 정의의 대가라면 장군님 저는 기꺼이 치를 것입니다. 표상원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곧 후회할 것입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경호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건물 밖에서 그는 참모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라.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들어갔다. 사무실에 돌아가서 지원은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군단장과 맞선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박중희가 걱정스럽게 보였습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위협했습니다. 그는 대위님의 경력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중희 나는 707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나는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장군의 위협은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일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원은 그녀의 임시 숙소에 있었습니다. 기지 안의 장교 숙소였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한 대위 그만두세요. 아니면 다치게 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지원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듣는 것입니다. 그만두세요. 지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전화를 전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편했습니다. 몇 분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 집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전합니까? 지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들이 협박에서 위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녀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전하세요? 물론이지,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니? 듣세요. 지금 당장 집을 떠나세요. 엄마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이모 집이나 어디든요. 무슨 일이니? 그녀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제발 지금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녀는 경찰에도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집에 순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국방부 보안팀에 전화했습니다.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안팀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위님, 우리는 보호 요원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요. 감사합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큰 것인지요. 이것이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큰지요. 그녀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강력한 사람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날 만난 병사들을 생각했습니다. 최진수를 생각했습니다. 이민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옛 지휘관이었습니다. 707에서의 그녀의 멘토였습니다. 지원아,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707은 자신의 사람들을 돌본다. 내가 위협받고 있다고 들었어. 예, 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야, 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강해. 내가 아는 가장 강한 병사 중 하나야. 감사합니다, 대령님. 기억해, 지원아.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절대 악 앞에서 물러서지 마라. 비록 그것이 제복을 입고 있어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원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움을 보낼 수 있어. 707의 몇몇 전우들이 자원했어. 보안 지원으로. 지원은 감동받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보호해. 전화가 끊긴 후 지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일했습니다.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자정쯤 그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폴더에서 한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이메일 인쇄물이었습니다. 표상원과 국방부 관리 사이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15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돈을 나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60대 40으로 나눕니다. 표상원이 썼습니다. 나는 60을 받습니다. 너는 40을 받아. 그리고 회사는 할당을 받아. 이것은 명백한 뇌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방부 관리를 연루시켰습니다. 지원은 메모했습니다. 내일 그녀는 이 정보를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더 확대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다음 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전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그녀를 막으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게임의 규칙을 바꿀 것입니다. 단어 수, 1075. 제6장, 중간 전개, 일부. 셋째 날 아침 지원은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배달원은 그것을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박중희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위님, 이것 좀 보세요. 박이 말했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판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한 대위님께. 저는 이것을 수년 동안 보관했습니다.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이제가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서들은 제3군단에서 수년간의 학대를 기록합니다. 제 아들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민준이었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민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최진수가 말했던 그 이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줄 사이에서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습니다. 그가 한 편지에 썼습니다. 여기는 힘들지만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편지는 달랐습니다. 엄마, 때때로 저는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물함에서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요.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원은 울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박중희도 울었습니다. 그는 단지 21살이었습니다. 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상자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입대하기 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공식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민준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페이지였습니다. 단지 한 페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강성호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시스템은 민준을 실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죽음을 묻었습니다. 마치 그가 결코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박중희,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건 파일에 추가하세요. 그리고 민준의 사건을 다시 여세요. 저는 그것을 완전히 재조사하고 싶습니다. 예, 대위님. 지원은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번호가 메모에 있었습니다. 늙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선생님이십니까?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지원 대위입니다. 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서들을 받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책임을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지원은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을 모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더 많은 병사들이 증언하러 왔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감찰관이 듣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가 믿고 있다는 것을요. 한 병장 송민호가 왔습니다. 그는 30세로 10년을 복무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강성호와 함께 일했습니다. 대위님,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송이 말했습니다. 강 대령이 병사들에게 한 모든 것을요. 왜 전에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원이 물었습니다. 송은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간섭하면 다음이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해합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송은 그가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강성호가 어떻게 병사들을 선택했는지요. 보통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연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송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겼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알았습니까? 지원이 물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송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두려워서요. 일부는 그들도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장교들도 병사들을 학대했습니까? 송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명의 소령들이 있습니다. 박소령, 김소령 그리고 최소령이요. 그들 모두 강 대령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지원은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증언하시겠습니까? 예, 송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지원은 그녀의 조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강성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명의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국방부에 전화했습니다. 김 준장과 통화했습니다. 준장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지원은 새로운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추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교들이었습니다. 김 준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대위, 이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있습니까? 예, 준장님. 이것은 한 부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입니다.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크게 해야 합니다. 김이 말했습니다. 단지 몇 명의 장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 시스템을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김이 말했습니다. 내일 20명의 추가 감찰관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팀도요. 감사합니다, 준장님. 그리고 한 대의 한 가지 더요. 조심하세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표 장군이 당신을 막으려고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지원은 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기지는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섬기러 왔습니다. 그들은 안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일부는 학대받았습니다. 일부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민준처럼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원아, 괜찮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 어머니는요? 우리는 내 이모 집에 있어. 하지만 지원아, 무슨 일이야? 왜 우리가 떠나야 했니? 지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중요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안전하기를 원해요. 내 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너무 용감했어. 하지만 때때로 용기는 위험해. 저는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해야 해요. 네? 왜 항상 너여야 하니?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저는 괜찮을 거예요. 약속해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어. 너는 내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도 절대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 그것은 칭찬입니까? 그것은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또한 두려워. 저는 이해해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전화가 끊긴 후 지원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까? 예. 그녀는 걱정했습니까? 예. 하지만 그녀는 멈출 것입니까? 아니요. 그녀는 그녀의 제복을 입었을 때 한 맹세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헌법과 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조국을 위해 나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 맹세에는 단지 외부 적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내부 부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요. 자정쯤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패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재무 기록에서요. 이상한 지불이었습니다. 6개월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불은 컨설팅 비용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컨설턴트입니까? 어떤 서비스입니까? 그녀는 회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회사는 표면상으로는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를 조사했을 때 그녀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유자는 표상원 장군의 처남이었습니다. 명중입니다. 지원은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연결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내일 그녀는 이것을 그녀의 팀과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더 많이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발견은 이야기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명의 나쁜 장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부패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습니다. 내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더 많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단어 수, 1075. 제7장, 중간 전개, 2부. 넷째 날 상황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강성호는 여전히 구금되어 있었지만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공격적인 변호였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정민수였습니다. 그는 유명했습니다.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값비쌌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제 의뢰인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의뢰인은 심각한 범죄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당신은 아직 공식 혐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곧 혐의가 제기될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며칠 동안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불법 구금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방부를 고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정 변호사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원이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대위 합리적이 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30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장교입니다. 존경받는 장교들은 부하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성 장교들을 성희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만 원을 훔치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곧 증명될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위협과 함께요. 한편 다른 장교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성호의 빨간 폴더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다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명의 소령들이 만났습니다. 박소령, 김소령 그리고 최소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지 밖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박이 물었습니다. 강이 말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이 말했습니다. 그도 보호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가 말했습니다. 빨간 폴더요. 우리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거를 없애야 합니다. 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감찰관들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파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그들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문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기록들이었습니다. 이메일들이었습니다. 메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한 장씩 문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지원의 팀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중희는 모든 고위 장교들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의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파쇄기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지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대위님, 새 소령들이 문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저는 파쇄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을 막지 마세요. 그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예, 대위님. 1시간 후 새 소령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안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원이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소령님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입니까? 서류 작업입니다. 보고서요.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문서를 파쇄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새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를 파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법방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 유죄로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지, 김이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원이 그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들이 있습니다.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선택이 있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협조하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세요. 아니면 혼자 내려가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최소령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저는 말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박이 소리쳤습니다. 입을 다물어. 하지만 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과 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원은 최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요. 강성호와 표상원이 어떻게 부패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요. 어떻게 다른 장교들이 참여하도록 압력을 받았는지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호의 저기서 선물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타협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더 큰 것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거짓 계약들에 서명하는 것이요. 재무 보고서를 승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요. 우리가 학대를 보았을 때도요. 당신은 강 대령이 병사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 여러 번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나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저는 제 병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표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승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금이었습니다. 내부자 증언이었습니다. 최의 증언 후 박과 김도 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지원은 그녀의 팀과 만났습니다. 20명의 새로운 감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변호사들도요. 좋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조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4개의 팀으로 나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재무범죄에 집중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거짓 계약, 모든 사라진 돈을 추적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학대 사건들을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희생자와 인터뷰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팀은 표상원을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재정을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결을 추적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팀은 법률 사건을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위해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3일이 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우리는 공식 혐의를 제기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합니까? 예, 대위님,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팀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지는 활동으로 붐볐습니다. 감찰관들이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원은 국방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준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관 자신이었습니다. 한 대위, 이 장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예, 장관님.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 장관님, 그것이 제가 더 많은 자원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이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위,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그것은 군대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를 파괴할 것입니다. 존중하며 말씀드리지만 장관님 신뢰는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부패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학대받았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인정하고 개혁을 시작하거나 그것이 스스로 폭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옳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내일 저는 대통령과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그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위 대통령이 원한다면 당신은 그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은 놀랐습니다. 대통령님을요? 예, 이것은 그렇게 큽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장관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지원은 앉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그녀는 대통령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의미했습니다. 최고 수준에서 지원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그녀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녀는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명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설득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금액들이었습니다. 이름들이었습니다. 날짜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인간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희생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중요했지만 이야기가 사람들을 움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통령이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정쯤 그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그녀는 민준의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단어 수 1075. 제8장 줄거리 반전.
다섯째 날 오후 지원은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한 대위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지원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진 것입니다. 오후 2시에 전쟁기념관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프로토콜에 어긋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중희와 상담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 위험합니다. 박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멀리서요. 우리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보지 못할 것이지만요. 지원은 동의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녀는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장소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조금 더 안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주 기념비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농담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군인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위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전 소령입니다. 1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왜 저를 불렀습니까? 김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들은 기념관을 걸었습니다. 김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표상원 장군 밑에서 일했습니다. 소령으로서 저는 그의 참모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거래, 모든 뇌물, 모든 범죄를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김은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호의들이었습니다. 작은 규칙 위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1년 전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험을 가져갔습니다. 무슨 보험입니까? 김은 그의 가방에서 작은 파란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20년치의 기록들입니다. 지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메일들입니다. 수백 개요. 표와 국방부 관리들 사이의 것이요. 은행 기록들입니다. 개인 계좌로의 이체를 보여주는 것이요. 전화 대화 녹음들입니다. 뇌물에 대한 명시적 논의들이요. 사진들입니다. 비밀 회의들, 럭셔리 리조트들이요. 그리고 명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루된 것이요. 왜 지금 저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용기를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아직 제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USB를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안에 있는 것은 국방부까지 올라갑니다. 장군들, 정치인들, 사업가들이요.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갑니까? 국방부 차관까지요. 그리고 아마도 더 높이요. 지원은 USB를 받았습니다. 왜 당신은 이것을 스스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저를 믿겠습니까? 김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패한 전 장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707 출신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것이 나가면 그들은 반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요. 저는 이해합니다. 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을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USB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팀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박이 물었습니다. 게임 체인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보안방으로 갔습니다. 지원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들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름과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표상원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읽었습니다. 보낸 사람, 표상원 받는 사람, 박준호 차관 제목, 새로운 프로젝트. 우리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 계약을 위해 15억이 필요합니다. 60대 40으로 나눕시다. 나는 60을 받고 당신은 40을 받습니다. 회사는 할당을 받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표상원 받는 사람, 최영수 의원 제목, 감사합니다. 예산 투표에 대한 당신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논의한 대로 5억이 당신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메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각각 명백한 뇌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군사 예산에서 개인 계좌로의 돈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총액은 놀라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4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박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부패입니다. 최고 수준의 것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화 대화 녹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표상원의 목소리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위해 10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또 다른 목소리, 아마도 정치인이었습니다. 나는 30%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국회에서 그것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거래 성사입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각각 더 저주스러웠습니다. 뇌물에 대한 명시적 논의들이었습니다. 돈 세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증인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은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전 은방패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부패 네트워크의 조직도였습니다. 맨 위에는 12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표상원을 포함해서요. 그 아래에는 8명의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차관들, 그리고 1명의 장관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15명의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군사 계약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들, 뇌물들, 자금 세탁이요. 이것은 단지 강성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된 범죄 네트워크요. 그녀의 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한 젊은 감찰관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정부, 군대, 모든 것이요.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요. 그녀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표 장군만이 아닙니다. 12명의 장군들, 8명의 정치인들, 그리고 15명의 사업가들입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관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장관님, 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군사 스캔들입니다. 저는 압니다. 하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당신은 대통령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대위, 오늘 밤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여러 복사본을 만드세요. 다른 위치에 보내세요. 만약 그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장관님. 전화가 끊긴 후 지원은 그녀의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복사하세요. USB 5개를 만드세요. 하나는 국방부로, 하나는 대통령실로, 하나는 검찰로, 하나는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는 제가 가집니다. 그리고 원본은요? 박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금고로 갑니다. 오늘 밤요. 팀은 일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복사했습니다. 그들은 파일을 암호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다른 위치로 보냈습니다. 자정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원은 원본 USB를 가지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박중희가 그녀와 함께 갔습니다. 은행은 24시간 금고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안전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지원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내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해요. 긴장되십니까? 박이 물었습니다. 예, 지원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일해온 순간입니다. 대위님은 영웅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한 여성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입니다. 박중희.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요. 그날 밤 지원은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USB 드라이브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삶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요. 새벽에 그녀는 일어나 샤워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장 좋은 제복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메달들을 달았습니다. 그녀의 707 배지를 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전국의 진실을 말하는 날이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단어 수 1275. 제9장 클라이맥스 준비. 여섯째 날 이른 아침 지원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본부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이 장관과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궁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발표를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 장관은 그녀를 그의 개인 사무실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 대위, 그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 장관님. 먼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용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개하면 그것은 나라를 뒤흔들 것입니다. 군대는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정부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대안은 무엇입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요. 이 장관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모든 용의자들을 조용히 확보할 것이었습니다. 동시 체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경고받지 못하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개 발표를 할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할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6시에 움직입니다. 이 장관이 말했습니다. 동시에 12개 위치에서요. 모든 용의자가 같은 시간에 체포됩니다. 누가 작전을 이끌 것입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은 전체 작전의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지원은 놀랐습니다. 저입니까? 예, 당신은 이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당신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원은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제 가십시다.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궁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청와대였습니다. 지원은 전에 거기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약간 위협적이었습니다. 보안 검사대를 통과한 후 그들은 대통령의 개인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친밀했습니다. 큰 테이블과 6개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려운 싸움을 통해 그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한 대위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지원은 경례하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 장관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707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님. 10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왜 떠났습니까? 왜 감찰관이 되었습니까? 지원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 저는 군대가 두 가지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적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내부 부패에 대해서요. 저는 두 번째 전선에서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이제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여주세요. 지원은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방법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자비하게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강성어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학대, 그의 횡령, 그의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표상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전체 부패 네트워크를 운영했는지요. 그리고 나서 USB 드라이브의 내용이었습니다. 12명의 장군들이었습니다. 8명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15명의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화 녹음들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표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대통령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정부의 7명이 이 안에 있습니까? 예, 대통령님,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 1명, 3명의 보좌관, 2명의 입법 책임자, 그리고 국방부 차관입니다. 제가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가의 신뢰도요. 대통령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한 대위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선출되었을 때 군대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더 투명하게 만들겠다고요. 더 책임감 있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나 깊은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통령님.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오래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지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 대위님,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대통령님. 학대받은 병사들을 위해서요. 민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변화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당신은 승진을 원하지 않습니까? 인정을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원합니다. 대통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드문 사람입니다, 한 대위님. 좋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의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도요. 그녀는 이 장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크게 합니다. 모든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대 전체를 개혁합니다. 예, 대통령님. 한 가지 더, 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입니다. 한 대위님이 그것을 이끌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접 권한으로요. 지원은 놀랐습니다. 저입니까, 대통령님? 예, 당신은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회의는 2시간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습니다. 체포 타이밍이었습니다. 언론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 계획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대통령은 지원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대위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대통령님? 당신은 유명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영웅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배신자로 볼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강력합니다. 그들은 원한을 품을 것입니다. 저는 조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대위님,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용기에 대해서요. 그리고 당신의 성실성에 대해서요. 당신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것은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청와대를 떠난 후 지원은 국방부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녀의 확대된 팀을 만났습니다. 이제 50명이 넘었습니다. 감찰관들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경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임무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에 우리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군사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2개의 팀이었습니다.
각 팀은 한 명의 주요 용의자를 표적으로 할 것이었습니다. 팀 1은 표상원 장군을 체포할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개인적으로 그 팀을 이끌 것이었습니다. 팀 2는 강성호 대령을 공식적으로 체포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금되어 있었지만 공식 혐의가 필요했습니다. 팀 3부터 10위까지는 다른 장군들, 정치인들 그리고 사업가들을 체포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체포는 정확히 오전 6시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요.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경고할 수 없게요. 우리는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합니까? 예, 대위님, 팀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준비했습니다. 각 팀은 그들의 표적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루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백업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지원은 그녀의 팀과 함께 일했습니다. 표상원의 집은 서울 외곽의 부유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보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박중희가 물었습니다. 정문으로, 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적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재정 동결을 계획했습니다. 오전 5시 45분에 모든 용의자의 은행 계좌가 동결될 것이었습니다. 47개의 계좌였습니다.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법률팀은 소환장을 전달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용의자는 특별조사위원회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자정쯤 지원은 잠시 쉬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휴게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 장관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위님? 긴장됩니다. 지원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요. 그리고 전국에서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 장관은 떠났습니다. 지원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이 바뀌었는지요. 일주일 전 그녀는 단지 감찰관이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국가 위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어렵더라도요. 그녀는 그녀의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원아, 뉴스를 보았어. 당신이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조심해.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곧 뵐게요. 오전 4시에 팀들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팀은 그들의 표적 근처의 대기 위치로 갔습니다. 지원의 팀은 오전 5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3대의 차량으로 갔습니다. 지원, 박중희 그리고 6명의 군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상원의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오전 5시 55분에 지원의 라디오가 울렸습니다. 모든 팀 준비 확인. 하나씩 팀들이 보고했습니다. 팀 1 준비, 팀 2 준비, 팀 3 준비. 모든 12팀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전 5시 58분에 재정팀이 보고했습니다. 모든 계좌 동결됨. 오전 5시 59분에 지원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팀을 돌아보았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대위님. 좋습니다. 가십시다. 오전 6시 정각에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12곳에서 동시에 문들이 두드려졌습니다. 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군사 스캔들의 체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표상원의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보안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한지원 대위입니다. 국방부 주요 감찰관입니다. 저는 표상원 장군을 위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과 그녀의 팀이 들어갔습니다. 표상원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문에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당신의 남편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부패 횡령 그리고 권한 남용입니다. 표상원이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한 두려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합법적인 체포입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벗어났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군 경찰들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표상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의 아내가 울었습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제 남편은 무죄입니다. 지원은 그녀를 동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표상원을 차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녀는 그녀의 라디오를 확인했습니다. 팀 1 표적 확보, 팀 2 표적 확보, 팀 3 표적 확보. 하나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12개의 주요 체포가 성공했습니다.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차 완료, 그녀가 라디오에 말했습니다. 2차로 진행합니다. 2차는 언론 발표였습니다. 오전 9시에 대통령은 전국에 연설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일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신문들이었습니다. 재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첫 번째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체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단어 수 1875.